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체르노빌 원전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체르노빌의 6배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각오를 러시아 장군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 정말 뭐 전황에 밝은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저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그렇다면 결국 미국 F-16 전투기가 들어가서 러시아 S-300 지대공 미사일 박살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미국이 그거 줬다. 그런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미그-29를 미국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미그-29, 개량된 미그-29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게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면요, 병력이 무려 300명 사살했다라는 건데요. 300명? 그런데 전차는 6대, 장갑차 6대, 차량 5대,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야포 4문, 헬리콥터 1대, 무인항공기 3대, 그리고 미사일 3발 격추, 뭐 이 정도 전과예요. 그러면 이 장비에 비해서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 300명은 뭐냐? 제가 어제 지금 러시아 군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의용병 주민들을 강제 징집해서 무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우라 돌격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포병 사격이 날아오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포의 위치를 대충 확인한 후에 대포병 사격하고 하는 용도로 대포밥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정황 증거다라는 겁니다. 300명. 전과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병력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대포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을 방치하면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전 세계에 다 같이 저지하자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가 8만 명 이상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사망자, 전사자는 15,000명, 그리고 나머지 부상자, 중부상자는 나머지 뭐 한 6만 5천 명, 이렇게 해서 한 8만 명 이상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병력은 42,640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고 용병, 그리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또 크림에서 지금 강제 징집한 이런 사람들은 뺀 순수 러시아 정규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적대 세력의 병력이고, 그래서 정말 이거 보면 러시아 정규군보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비극입니다. 정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 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하이마스 각종 탄, GMLRS 탄, 그리고 에이테킴스 300km 날아가는 단거리 지대지 전술 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 그거까지도 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이 나라들이 독일에 우크라이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군들을 독일로 불러서 거기에서 지금 군사 훈련을 시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스웨덴과 핀란드, 캐나다가 각각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그들만의 무기를 지원했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어떤 무기인지 무기 종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엔노호다르 원전을 폭파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렘린의 선전 매체인 리금이 북한이 10만 명을 파병해 주겠다라고 먼저 제안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사를 실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정말, 여기는 이제 파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파견이 아니고
인력 파견 이런 게 아니고 파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불법적인 이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넘어가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지금 러시아는 외화 거래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루블화에는 줄 수가 없어요. 북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대레이더 미사일 제공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SBU는 러시아 정보국의 사주를 받은 청부 범죄단 일망타진했다.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시의 외곽 공세에 나섰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세베르스크에서도 공세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게 이제 아마 우라 돌격시켜서 이렇게 300명이나 죽어나간 이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선에서 진격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엠바고는 즉 기사로 쓰는 거 또 정보를 유출하는 SNS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 자포리자 이 두 개 주에서 진격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이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요구, 부탁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알려질 때쯤이면 깜짝 놀랄 그런 진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화되는 전황에 이성을 잃은 러시아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테러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나 이념, 사상, 민족 감정 등 그 어떤 명분을 붙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끔찍한 범죄 행위,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막아야 합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원전 운영사 측에 이 원전을 폭파할 수 있다 라고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에노호다르 원전을 운영하는 에노호다르 국립원자력발전공사는 현지 시각 8월 8일 늦은 밤 긴급 성명을 내고 원전을 점거 중인 러시아군이 원전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라며 그들은 원전을 폭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언했다 라며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사 측이 밝힌 것처럼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발전소 주둔군 사령관인 발레리 바실리에프 러시아 육군 소장은 불가피하게 러시아 땅에는 그을린 사막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적들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상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명예롭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며 원전에서 자폭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동 중인 원전에서 주요 부품과 장치들 하나둘씩 빼내는 정신 나간 짓을 벌이고 있는데요. 1200톤의 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유럽 최대의 원전에서 포격 자작극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원전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하는 러시아. 도대체 이 자들이 인간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체르노빌 원전 폭파 이 재앙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번에 키우를 공격했던 러시아군이 도망을 가면서 체르노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참호를 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병사를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체르노빌이 언제입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에노호다르 원전을 폭파하겠다. 여기 주둔군 사령관 육군 소장 별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가피하게 러시아 땅에는 그을린 사막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 그을린 사막이 갑자기 왜 생깁니까? 완전히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혹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명예롭게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폭파하겠다. 우리는 각오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야 이 미친 자들아. 거기 지금 1200톤의 핵연료가 있어. 그걸 폭발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 원전 통제권을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자들입니다. 체르노빌 장이죠. 1986년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 북쪽에 있죠. 여기에서 폭발했는데 당시 원자로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하나가 폭발했는데 그 원자로 한 기의 폭발로 인해서 파리, 프랑스 동쪽까지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반경 180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엔노호다르 위기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엔노호다르 이 원전은 체르노빌은 1개가 폭파했는데 여기는 원자로가 6개 있어요. 그 중에 지금 4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르노빌의 4배에서 6배 되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르노빌과 같다고 해도 지금 이 전 유럽 그리고 터키 또 이 중부 지역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집트까지 다 재앙에 들어가는데 이걸 감수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자들의 통제권 국제사회가 뺏어야 되죠. 정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인데 뭐 전쟁 중이니까 이럴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라고 하는 제 다음 소식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깽단을 동원해서 암살 청부를 했습니다. 국가가 깽단에게 암살 청부를 했어요. 누구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국방정보국장 이런 사람들을 청부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유럽 최대의 원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부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단을 파견했다가 거사 직전 우크라이나 당국에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SBU가 현지 시각 8월 8일 키우 일대에서 국방장관과 국방정보국장 등 군부 지도부를 암살하려던 청부 살인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현지 시각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SBU는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직할 사보타주 그룹이 우크라이나 현지 반역자들과 결탁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 등 우크라이나 최고위 군 수뇌부 암살을 시도했다라며 SBU는 다단계 특수작전을 통해 이들을 모두 일망타진하고 범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BU가 밝힌 러시아 측 클라이언트는 총참모부 산하 정보본부, 일명 정보총국으로 불리는 기관인데요. 이들은 다수의 공작원들과 비밀 스페츠나츠 조직을 예하에 두고 국내외 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사보타주 등의 더러운 공작을 도맡아 해온 비밀 조직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인을 매수해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미화 10만 달러,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에게는 미화 15만 달러의 대가 지불을 약속했는데요. 매수된 현지인들은 루한스크 출신의 인물들로 키우 일대에서 깽단 활동을 하다가 개전 이후 친러 지하 무장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보총국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폭발물 등을 제공받고 레즈니코프 장관과 부다노프 국장의 동선을 파악하며 거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에 대한 청부 암살 준비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SBU는 몇 겹의 함정을 파서 이들을 유인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법은 민간인을 매수해 암살과 사보타주 등을 사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전쟁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매수해 범죄를 시도한 러시아의 졸렬하고 더러운 행위들 정말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SBU가 이렇게 2명의 범인을 체포한 직후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자들입니다. 정보총국, 북한으로 치면 정찰총국입니다. 정찰총국. 우리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 주도했던 바로 그 조직이 군 내에 있는 정찰총국 아닙니까? 여기도 군 내에 있는 정보총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루한스크 주에서 키우, 수도 키우로 와서 깽단 활동을 하고 있던 깡패들, 그 조직 폭력배들을 매수해서 국방장관 10만 달러, 그리고 국방정보국장은 15만 달러, 이렇게 청부금을 걸고 암살을 시도를 한 겁니다. 장관보다 정보국장이 더 가격이 비싸다는 게 조금 의외긴 한데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러시아 군의 정보총국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뭐 어떻게 동선이 되고 얼마 줄게 뭐 죽여라 뭐 이제 이런 내용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에어비앤비 같은 자기네들 집은 아니고 이런 그 숙박 시설에 있다가 민간 가정집이죠. 그걸 이제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가 어느 날 밖으로 나오는 걸 뒤에서 지금 덮치는 사진이에요. 이 둘이가 범인들입니다. 이제 SBU 그 요원들의 헬멧에 이제 액션캠이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영상을 지키는 덮치는 사진인데 자 이렇게 민간인을 고용해서 깡패를 고용해서 이 전시에 청부 암살을
한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런 러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빨리 이런 나라는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뭐 다 똑같은 그런 불량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동색의 국가. 근데 우리 댓글에 달리는 것도 보면 계속 러시아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결국 중국도 찬양하고 북한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거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게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신인근 국방TV에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는 나쁘다라고 댓글 다는 자들은 결국은 신북하고도 연관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막장국가 러시아를 제대로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점점 더 화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헤르손에서 발견된 대레이더 미사일 잔해가 자신들이 것이 맞다고 밝힌 데 이어서 기존 하이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 러시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를 통해 대레이더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부품과 장비, 무장으로 더 많은 수의 전투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고 콜린 칼 미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각 8월 8일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우리의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돼 러시아 레이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수량의 대레이더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미그-29 전투기를 하늘로 날릴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헤르손에서 파괴당한 러시아군 S-300 방공포대가 미국산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에 파괴됐으며, 이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고 성토하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 전투기에서 미국산 무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성능 개량 작업을 실시해 제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과 연결되어 있는 현지 오신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난달 말부터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미그-29 MU2 개량 작업에 미국이 관여했으며, 이로써 미그-29 전투기에서 일부 서방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리포트했습니다. 미그-29 MU2 업그레이드 사업은 우크라이나가 2018년부터 시작한 미그-29 성능 개량 사업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사격 통제 컴퓨터와 항법 시스템을 교체하고 서방제 부품이 적용된 N019-19 레이더로 레이더를 교체하는 환골 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과 폴란드로부터 기술과 부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가 서방제 무장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의 지상 폭격과 방공망 제압 능력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기 시작한 전선 제공권을 러시아가 되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미그-29 성능 개량에 이어 에이테킴스 블록 2A 미사일의 제공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군사 전문기자 척 파러는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미사일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미사일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방공망과 후방지휘, 보급기지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이제 그만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2018년도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그-29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관여를 해서 비국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줬다라는 게 지금 골자입니다. 그래서 함 대레이드 미사일이나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제담 같은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죠. 이런 걸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함을 운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것은, 함은 뭐 아주 고차원의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 아래 공대공 미사일하고 다 이런 게 있지. 함은 굉장히 고가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이 공대지 미사일인 뭐 매버릭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파일런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밀 타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대충 저기 몇 발 던질 테니까 하나 얻어 걸려서 파괴하자라고 해서 한 4발 또는 8발 왕창 이렇게 급강화 폭격하고 돌아와도 이게 제대로 지금 타격이 됐을지 안 타격이 됐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참호 같은 거 딱 하나 한 이 3m 곱하기 3m 또는 2m 곱하기 2m 이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만이 파괴되는 이런 타격 같은 경우는 뭐 대충 급강화 폭격 한 8발 훅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게 맞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담 같은 경우는 그냥 2m 곱하기 2m, 거기에 20km 밖에서 던져도 그냥 활공비행하면서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딱 2m 곱하기 2m에 탄착을 하니까 이게 가치, 능력이 엄청나죠. 우리 한국 공군은 다행히도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오래전부터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은 장비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사이즈별로.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2000파운드고, 이 2000파운드 중에서는 벙커버스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제이담, 그리고 함, 매버릭, 야, 이렇게 되면 이 미그 29를 가지고 전선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쪽집게 정밀 타격을 하고, 또 지금 에이테킴스 미사일 하이마스와 에메랄레스에, 하이마스에는 한 발, 에메랄레스는 2발 장착할 수 있죠. 이게 이제 300km 날아가니까 전선 후방 지역의 보급기지, 지휘 통제기지 이런 데를 또 때릴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전선 후방 그리고 전선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되죠. 완전히 정밀 타격해버리니까. 그래서 개전 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가지고 어떻게 버텨나갔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 왜? 보시다시피 미군 무기를 쓰니까. 정말로 미국 F-16이 들어가지 않고 이 미그 29를 업그레이드 해줬는지 그건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몇 대를 업그레이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투기들의 능력만으로도 지금 우리 한국군 같은 뭐 50만 대 100만 이런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몇 대만의 능력으로도 러시아군은 앞으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